안녕하십니까. 리처드 양우석입니다. 오늘이 5월 21일 수요일, 지금 현재 시각 오전 11시 40분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 우리 증시가 어느덧, 현재 강력한 회복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상당히 회복세가 강합니다. 자, 코스닥은 이미 연중 최고치까지 갱신하고 그 상태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가는 오히려 강세장으로 전환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현재 보고 계신 화면에 우하단에 있는 차트가 코스닥 일봉 차트입니다. 벌써 연중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는 최근 6개월, 거의 8개월 정도 되네요. 8개월 정도 최고치를 넘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죠. 코스피도 장중에 2000포인트를 타치하는 등 상당히 그 원상 회복하는 강도가 강해지는 듯한 그런 모습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장중의 모습은 대장초보다는 약간 지수가 밀리는 모습이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반등 추세는 뭐 큰 하자 없이 유효한 상태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 우리 주변 실질적인 경제 상황이나 어떤 각계 기업들의 실적 등으로 봤을 때 현재 상황이 썩 좋은 것은 아니죠. 펀더멘털로 봤을 때 전제 상황은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참가자들의 심리, 기대 같은 것들이죠. 그 심리적 측면과 그리고 돈의 힘, 유동성의 힘만으로 올라온 것은 아무래도 약간은 부담이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전반적인 상황이 낙관적이긴 하지만 너무 낙관적으로만 보는 것은 현재 좀 피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자 합니다. 자, 코로나와 관련돼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전반적인 지수 상황은 그렇다 치더라도 시장의 상황이 특히 내부적으로 봤을 때 판도 측면에서 보게 되면 그전 바이오나 또는 언택트와 관련돼서 만들어졌던 종목 장세가 약간 변화되는 듯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게 최근 장세의 키포인트가 될 소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따라서 지수 위치도 별건 낮지 않고 시장 판도 또한 변화될 소지가 좀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들은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현재 시장을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유가나 정책과 관련돼서 현재 신재생 에너지나 또는 전기차 관련주들이 힘을 쓰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과 함께 그들 현재 테마주들이 올라가는 배경을 간략하게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또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키포인트, 즉 시장 내면에 현재 좀 불고 있는 판도상의 변화가 있단 말이죠. 그것을 우리가 잘 캐치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해서 시장 판도상의 아주 중요한 특징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목별로 봤을 때 뭐 삼성전자나 그에 부대되는 삼성전기, SDI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계속 보유한다는 관점인데 개별 종목에서 보게 되면 오늘 아주 시원스럽지 않습니다만은 SAP 반도체나 넷플릭스 등 일부 빈놀이 반도체 관련주들이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들 종목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좀 해놓을 생각입니다. 자, 일단 먼저 시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미국발 미국에는 뭐 시장을 보면 우리 시장 비슷하지만 악재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이죠. 미국 전역에 경제 활동이 재개된다는 소식, 코네티컷 주를 마지막으로 해서 봉쇄 정책이 이제 완화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이 큰 호재로 작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에서도 큰 변화가 있어요. 오늘부터 5월 20일부터 결국 계속 미뤄왔던 중국 양회, 전국인민대표회, 줄여서 전인대라고 하죠. 정치협상회의도 있습니다. 줄여서 정협이라고 하는데요. 그 양회가 열립니다. 그와 관련돼서 아주 강력한 경기 부양책, 금리를 인하를 하고 또 대규모의 어, 유동성을 풀고 하는 것, 또 현재 감세 정책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강력한 경기 부양책이 나올 소지가 상당히 높다는 거죠. 네, 그랬을 때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분야는 전통 산업주 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중국 양회 및 그와 관련된 강력한 경기 부양책과 관련된 수혜 대상이 뭐냐를 봐야 되는데, 그랬을 때 정제, SK이노베이션이나 SOE 같은 쪽이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화학, 오늘 LG화학이 뜨는 것도 그런 배경이 작용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철강, 기계, 조선, 그리고 신재생도 들어가고요. 또 중요한 것은 우리한테 매우 중요하죠. 전기차입니다. 전 세계에서 전기차 최대의 시장은 중국입니다. 따라서 중국이 적극적으로 경기 부양을 한다 했을 때 전기차가 수혜 대상이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자, 그것을 우리가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유가가 추세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거죠. 7월물이 현재 거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전일 대비 4.8%나 올라가면서 34.49달러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자, 유가를 잠깐 보도록 하죠. 현재 보고 계신 화면에 있는 차트가 유가 WTI 일봉 차트입니다. 계속 양봉 형태로 해서 꾸역꾸역 올라가는 모습. 사실 차트상으로 꾸역꾸역 올라간다고 보이지만 사실상 하루에 뭐 4%, 5% 이런 정도로 올라가는, 꽤나 가파르게 올라가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30달러대 복귀가 되고 그 상태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잘하면 40달러 정도 때까지 올라갈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일단 충분하진 않지만 970만 배럴 정도 수준의 감산 효과가 작동되고 있고요. 또 아직은 심리적 형태이긴 하지만 수요가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 그리고 최근에 유가가 폭락하면서 미국의 셰일가스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한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셰일 생산량이 감소됐다는 것하고, 그리고 간밤에 발표가 됐지만 미국의 원유 재고가 많이 줄었죠. 현재 그런 것 등이 배경에 대해서 추세 상승을 하고 있는 것이다.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런 흐름이 될 가능성이 좀 높은 상태다. 이렇게 판단이 돼요. 이것과 관련돼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있죠. 현재 유가가 상승했을 때 수혜를 받는 분야가 어디냐 하는 것. 그 유가 상승이 현재 지금 단발성 상승이 아니고 추세 상승일 때는 더욱더 그 수혜를 받는 분야를 잘 봐야 된다는 건데요. 가장 대표적인 쪽이 신재생 에너지 쪽이죠. 오늘 신재생, 특히 태양광주들이 올라오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물론 현재 유가가 올라가는 그런 호재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정부 정책, 한국판 뉴딜이라고 하는 정책이 있죠. 거기에 그린 뉴딜이 포함된다라고 하는 것이 전해지면서 태양광 관련주들이 급등을 합니다. OCI나 또는 뭡니까 하나솔루션도 있네요. 이런 정보들이 급등을 했다는 건데, 하지만 그 배경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 유가, 유가가 올라가는 것과도 상당히 관련돼 있죠. 또 가장 직접적인 수혜 대상이 되는 것은 전기차가 된다는 거죠. 중국과 관련돼서도 전기차, 그리고 유가와 관련돼서도 전기차, 이래저래 전기차 관련주들이 주변 환경이 좋아지고 있는 상태다. 테슬라 주가 상당히, 테슬라의 1분기 판매 실적도 상당히 좋아요. 이런 것이 모멘텀이 현재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강력하죠.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전기차 관련주들이 단발로 올라가는 것, 순환매 차원에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추세 상승하는 것, 추세 상승하는 것으로 복귀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전기차와 관련된 종목들을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다고 해서 그들 종목을 팔 필요는 전혀 없는 것이죠. 오히려 웬만한 종목들은 사도 되는 그런 상태. 삼성 SDI가 그렇고요. 물론 고점 추격으로 매수하는 것은 다소 부담이 되긴 합니다만은 적어도 현재 있는 물량을 팔아서는 안 된다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SKC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렸죠. 에코프로 BM 같은 종목들도 마찬가지. 오히려 눌림목 저점이 만들어지는 그 적당한 저점이라고 인식되는 그 지점에서는 특정 어떤 전기차, 특히 2차 전지와 관련된 종목들을 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배경을 유가를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현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일단 감안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오늘 한 가지 더 봐야 되는 것은 어제인가요? 전 정부에서 국회에서 전자서명법이 개정안이죠. 통과가 됐죠. 앞으로 공인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는 시대가 이제 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가장 수혜를 받는 쪽은 핀테크나 보안 분야가 됩니다. 자, 우리 종목에도 있죠. 네이버가 그에 해당이 됩니다. 네이버가 있고요. 네이버가 뭐 그칠 줄 모르고 계속 올라갑니다. 제가 요걸 먹어가면서도 17만 원대 이 종목 거기에서도 사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적이 한 두 달 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이버. 두 달, 3월 달 정도에, 4월 초에 제가 말씀드렸고요. 4월 초에 17만 원대 정도, 17만 원 이전에 사면 더 좋은데 17만 원대 사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네이버를 추천드린 바 있었는데요. 한 발 늦은 감이 있지만 그때에서라도 매수해야 된다라고 강력히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까지 많이 올라가는 현재 목표 가격도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당시 제가 제시해드렸던 목표 가격은 26만 원. 원래는 27만 원인데 한 만 원 정도 깎아서 26만 원 보자. 금년 목표 가격이죠.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건데, 지금 앞서 얘기했던 전자성명법까지 통과가 돼서 핀테크라고 하는 그 분야까지 부각될 수 있는 상태. 또 그와 관련돼서 특히 온라인 쇼핑, 또 페이, 현재 온라인 결제죠. 이런 것까지 크게 그 시장이 커질 수 있는 잠재력까지 생긴 상태라고 한다면 지금 26만 원, 7만 원이 아니라 30만 원까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금년. 따라서 이 종목을 갖고 계신 분은 당연히 그대로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역시 지금 쫓아가면서 매수하겠나 보더라도 주가 수준, 특히 차트로 봤을 때에는 21만 원대 근처, 21만 원대 근처로 약간 눌러주는 모습이 나타나면 거기서는 매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현재 갖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그대로 사자 팔았다 하지 말고요. 그런 대상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종목 말이죠. 그러니까 이 관점은 이제 네이버뿐만이 아니고요. 비슷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카카오도 같은 관점이 되겠습니다. 일단 이제 그런 정도 현재 시장과 전자설명법과 관련돼서 말씀드렸습니다. 팁을 하나 더 드린다면 펀더멘탈과 연관돼서 가장 또 유망한 종목이 있다고 한다면 슈프리마가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조금 작은 종목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에는 라원슈큐 같은 경우는 위치가 상당히 높아서 이 종목 또한 공격적으로 추격해서 매수할 것까지는 없습니다. 다만 참고 삼아서 좀 보자. 그런 관점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오늘 시장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장중 2000포인트 찍었다가 지금 약간 다시 그 아래로 내려온 모습입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상승 추세는 그대로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고요. 자, 원달러 환율은 1230원대. 이건 약간 우리가 신경 써서 봐야 될 대목은 1200원 아래로 떨어지는 모습, 즉 달러 대비 원화가 강세를 보이는 모습으로 진행이 돼야 외국인들이 특히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강력히 매수를 한다는 것이죠. 그 수준이 돼야, 그런 상황이 돼야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뜬다. 이런 관점으로 환율을 보셔야 된다는 거죠. 아직은 거기까지 가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금년 7월 달 넘어 8, 9월 달 정도 그 정도 돼서나 한 삼성전자 그런 식으로 환율과 함께 삼성전자가 크게 부각되는 그런 수준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 점은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또 보겠습니다. 현재 지금 수급을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572억 원 순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저께 외국인들이 대규모로 순매수했고요. 어제도 순매수했습니다. 이틀 연속 순매수 했는데요. 재미있는 것이 지난 코로나 사태가 본격적으로 발발한 2월 24일 이후에 외국인들이 현재 연속 순매수한 곳은 어제 그제가 처음 있었던 현상이었습니다. 그만큼 수급의 기조도 그전 코로나가 시장을 강타했던 그때와 상당히 달라졌다는 것이죠. 외국인들의 스탠스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다만 적극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이르지 못했을 뿐이고
지금 현재는 전체적으로 그들의 수비적인 태도에서 완전히 바뀐 것만큼은 분명하다 하는 것을 그 점에서 알 수 있고요. 또 어느 순간 어떤 모멘텀이 있을 때, 특히 환율이 크게 떨어지는 상황과 함께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준비 태세가 어느 정도는 갖춰져 있다. 지금 당장 아니다 하더라도 말이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놓여 있는 상황이 반드시 낙관적이지만은 않죠. 지금 악재가 무시되고는 있습니다만은 미중 갈등 문제, 특히 코로나와 책임 공방이 상당히 심하고요. 특히 미국은 원색적인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막말을 막 쏟아내고 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중국 양회에서 또 그에 따라 반응이 나올 수 있어서 더욱더 그들 두 양대 국가의 갈등의 깊이는 더 심화되고 격화될 소지가 좀 있습니다. 그것이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죠. 현재는 거의 뭐 신경도 안 쓰고 있는데요. 지수 위치가 높기 때문에 그런 것이 뒤늦게나마 악재로 작용될 소지가 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코스닥이 조금 많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코스닥 아까 지수 잠깐 다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현재 714포인트입니다. 연중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죠. 코로나 사태가 나기 전 그 수준보다 더 많이 올라왔다는 거죠. 100% 이상 회복이 돼서 이제는 아예 약세의 국면을 벗어나 상승 국면으로 전환된 형태라는 것인데, 펀더멘털로 봤을 때 그 정도로까지 현재 코스닥이 좋은 것은 아니다. 물론 언택트나 또는 바이오라고 하는 지수와 조금 거리가 있는 개념상의 종목들이 시장을 이끌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것이 정당화될 수는 있다 하더라도 전체로 봤을 때 부담은 부담입니다. 현재 지금 금년 들어서도 오늘까지 한 6.8% 오히려 더 상승을 해서 금년 초보다도. 그리고 현재 PER 수준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 16.5배, 거의 17배 정도 수준이 있네요. 이 부분 집계 아마 20년 내입니다. 20년 내 코스닥의 PER로, 시장 PER로 봤을 때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펀더멘털로 봤을 때 부담되는 수준까지 올라왔다는 거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코스닥이 너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아까 얘기했던 언택트나 또는 바이오가 주도를 했고, 또 그 어느 때보다도 구조적으로 힘이 막강해진 일반 개인들이 주도를 했기 때문에 심리나 또는 그런 돈의 힘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부담은 부담이에요. 그것을 무시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그 점은 항상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여기까지 시장을 봤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사실은 지금 지수가 올라간다고 하지만 그 전에 지수가 올라갔던 회복됐던 것과는 분명히 다르죠. 지수의 상승 탄력이나 또는 상승 각도 이런 것이 많이 달라요. 또 가만히 보면 뭐 어제 그저들 있지만 지수가 특별히 어떤 명분, 미국 시장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지수가 가파르게 올라가고 그에 따라 외국인들이 매수할 때에는 코스피가 강하고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인데, 오늘은 또 지수가 상대적으로 좀 약하죠. 상대적으로 탄력이 좀 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일반 개인들이 주도를 할 때에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셉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과도기적인 상승, 본격적인 상승세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지금 과도기적인 상승이고 그런 현상 속에서 여태까지는 코스닥이 우세했다. 오늘도 그 연장선상에서 같은 모습이 되풀이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은 됩니다만은 본격적으로 상승될 때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이 지수로는 잘 보이지 않는데요. 내면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시장에 녹아내는 것 같습니다. 표출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코스닥 내 가만히 보면 그전 코스닥을 이끌었던 바이오주들이 물론 뭐 종목별로는 충분히 강한 종목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전체로 봤을 때 그 탄력이 또 주도권이 그 전만 못합니다. 바이오뿐만 아니죠. 이른바 HMR이라고 했던 가정 간편식 관련주도 그 전만 못해요. 이런 측면. 현재 전체적으로 바이오주들이 상승 탄력이 그 전보다 약간 떨어지면서 시장의 주도권이 바이오에서 IT 쪽으로 좀 넘어가는 듯한 인상이
좀 나타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도 있고요. 반도체 장비 및 빈물의 반도체, LCD 장비도 있고요. 또 소재도 있습니다. 그들 종목들이 서로 돌아가면서 시세를 분출하는 쪽으로 무게중심이 이동을 해 나가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 그것이 단순한 순환매가 아니라 전반적인 판도상의 구조적 변화, 특히 지수 상승, 현재 코스닥이 아니라 코스피가 정상화되고 삼성전자가 시장을 주도할 것이 전제된 선반응이다, 이렇게 판단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이오보다는 IT 쪽에, 보다 펀더멘털을 근거로 해서 올라오는 IT 쪽에 최우선 초점을 좀 맞춰줘야 되고, 바이오에 대한 비중이 높으신 분들은 바이오의 판단이 무척 어렵기도 하므로 바이오 쪽의 비중을 낮추거나 하면서 IT 쪽으로 옮겨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자, 그리고 IT 내에서도 보면, 물론 단기적이겠습니다만 순환매가 도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제까지 매고 추지 못했던 RFHIC, 또 OE솔루션, 또 에이스테크, 이노와이어, 또 다산네트워크스, HFR 같은 이런 종목들, 5G 관련주들, 태기MW도 있네요. 이런 종목들이 힘을 내고 있고요. 또 비메모리 반도체 중에서도 최근까지 좀 맥을 못 줬던 네페스나 SFP 반도체가 어느 정도 올라와주고 있죠. 이것도 그래요. 키 맞추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반도체 장비 쪽에서도 눈에 띄는 종목이 있습니다. 유진테크가 갑자기 힘을 내기 시작을 한 것도 그렇고요. 여태까지 약간 탄력에 떨어졌던 신 같은 반도체, 재료업체, 이런 업체들 뜨는 것도 또한 그렇습니다. 또한 삼성전자의 연관도가 없는 주성 엔지니어링이 좀 뒤늦게 현재 탄력이 나오는 것도 또한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순환매나 또는 그동안 올라가지 못한 것이 올라옴으로써 키가 맞춰지는 그런 측면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전체적으로 IT가 점차 그들 내에서 돌아가면서 전체적인 힘을 현재 발산하는 그런 식의 분위기가 만들어지겠다는 거죠. 그 외에도 IT 쪽에 상당한 종목들이 있어요. 월덱스 같은 종목 보세요. 저 코스닥에 지금 안트로제 오늘 급등을 했죠. 어제 그제. 어제하고 오늘. 또 매드팩트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또 현재 지금 LNC 바이오 보세요. 엄청나게 올라갔죠. 3만원대에서 지금 11만원대가 거의 3배, 4배 정도 올라가 있는 그런 상태이기도 합니다. 이런 종목들 못지않게 지금 현재 월드엑스나 또는 그 전에 말씀드렸었죠. SNS텍 같은 종목들이 맹비를 떨치고 있는데, 지금 바이오 못지않게 들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에 주목을 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 이제 봐야 되는 것은 급등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는 바이오주들이 점점 시간이 갈수록 압축되고 있다는 것이죠. 바이오와 관련된 종목들, 제약 바이오 쪽에 해당되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 250개 되는 종목들이 포진하고 있다는 거 너무 많아요. 그 중에 대다수에 있는 바이오 종목들이 다 같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라 그 상승 추세를 여전히 살리고 있는 종목들이 점점 구수가 줄고 있다는 것이죠. 압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나마 살리고 있는 종목들, 앞서 얘기했던 LNC 바이오, 뭐 현재 앞타바이오도 해당이 되네. 앞타바이오 조금 그러네요. 그리고 앞에 얘기했죠. 알테오젠, 이런 종목들, 또 현재 매드팩토, 사실 좀 낯선 종목들입니다. 펀더멘털로도 이들 종목이 과연 현재 우리가 베팅, 투자를 할 만한 종목인지 알 수 없고요. 또 한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펀더멘털이 뒷받침해 주는 종목들 같은 경우 설사 물리더라도 장기 투자해서 계속 보유하면 되는데, 바이오주는 그렇게 하기가 어렵죠. 한번 물리면 이거 계속 보유해도 되는 건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결정적인 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이오주는 웬만하면 잘 모르겠으면, 특히 대안이 있을 때는 펀더멘탈이 갖춰진 종목이 올라가는 그런 쪽에서 대안을 충분히 찾을 수 있는 현재와 같은 장사에서 굳이 그 어렵고 힘든 바이오를 할 필요가 있느냐. 바이오는 현재 우리가 또 삼성 바이오와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어제는 제가 장중에 그 방송할 때 한미약품으로 뭐 잘못 얘기한 것 같아요. 한미약품이 아니라 유한양행입니다. 유한양행. 그런 종목을 갖고 있는 터이라면 더욱더 잘 모르는 바이오에 너무 심혈을, 비중을 많이 둘 필요는 없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태양광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 식으로 해서 시장은 들쑥날쑥하지만 어느 정도 그 안에 논리가 시장이 어떻게 흘러간다라고 하는 논리가 현재 배어져 있는 그런 상태라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거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종목 중에서 그동안 계속 기다렸던 종목인데 오늘 넷플릭스가 시원스럽게 올라가 주네요. 넷플릭스부터 간단하게 언급을 좀 할까 합니다. 자, 악재 세 가지 악재가 있었다는 것이죠. 시설 1553억 작년입니다. 시설 투자를 한다는 것. 시설 투자와 관련돼서 특히 FO, PLP, Fair Now PLP라고 했어요. 이걸 설명드리면 시간이 오래 걸리겠네요. 어쨌든 최첨단 패키징 업체, 패키징 사업입니다. 삼성전자와 삼성전기가 공동 개발했던 것이 PLP 사업, FO PLP 사업이죠. 현재 넷플릭스가 거기까지 손을 현재 벌리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시설 투자를 한 것. 해서 유상증자에 대한 물량 부담 및 PLP 사업 그 자체에 대한 불확실성 문제. 또 해외 부실, 작년에 데카라는 그 필리핀 법인을 인수를 했죠. 370억 원. 그것도 약간 부실한 업체 인수해서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했던 건데요. 그 부분이 말끔하게 해소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 사실 넷플릭스는 그동안 거의 한때 코로나 충격에도 불구하고 빠진 게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너무 많이 올라왔죠. 작년 초, 작년 1월 달부터 8월 달까지인가요? 주가가 3배, 거의 3배 올랐거든요, 3배. 그러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기관 또는 현재 외국인들의 차익 매물, 또 정고점에 있는, 다중고점에 있는 매물, 이런 것들이 중첩되면서 좀 무거웠다는 건데요. 지금 분위기가 그렇고, 향후 전개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IT 쪽으로 유리하게 전개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배경이 작용되면서 그 물량이 점차 단계적으로 소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국내 특히 패키징 분야 그것이 FOPLP 등 또는 FOWLP 등 또는 범핑이 등 특히 패키징과 관련돼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는 업체가 바로 넷패스이고요. 또 삼성전자와도 상당히 그 관계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삼성전자도 넷플릭스에 어느 정도 이제 의존하는 그런 구도로 지금 업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기술력 때문에 삼성전자한테 갑을 관계상 거의 동등한 관계 수준까지 기술력이 뛰어나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넷플릭스는 여기서 그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금정 목표 가격 한 4만 원 정도. 원래는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4만 5천까지 볼 수 있었던 건데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4만 원 정도 보시고 내년 정도 되면 한 5만 원, 6만 원 그런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SAP 반도체입니다. SAP 반도체는 계속 그전에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그래요. 중요한 건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법인별로 전문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국내 법인이 있고 필리핀 법인이 있고 중국 법인이 있습니다. 국내 법인은 어드밴스드 제품, 모바일용 디램이나 낸드 쪽으로 또 범핑도 하고 있고요. 중국은 SES 쪽입니다. 시스템 LSI. 현재 중국 시안에 어, 삼성전자 낸드 반도체 공장이 있죠. 그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또 필리핀에도 있죠. 필리핀에 공장이 두 개가 있습니다. 제 공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된 게 불과 1년,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본격적으로 그와 관련된 실적은 작년 하반기 때부터 이제 반영이 되는데요. 금년부터 반영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객사도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제품도 현재 어떤 특화된 제품만 했던 건데 일반 범용화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특정 분야에만 의존하는 곳에서 상당히 벗어나고 있다는 것이고요. 전방산업의 5G나 스마트폰입니다. 또 궁극적으로 먼 미래에 전기차까지 해당이 되고요. 또 삼성전자와 관련돼 있죠. 그래서 비메모리 반도체, 특히 패키징과 관련돼서 볼 때, 그 기술력 등, 또 삼성전자의 관련 등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의 왼팔 또는 오른팔 역할을 할 수 있는 패키징 분야죠. 또 최근 들어 패키징은 OSAT라고 하죠. OSAT를 해서 외주를 많이 주는 트렌드 쪽으로, 그런 쪽으로 트렌드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것과도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와 같고 테스트적으로는 테스라가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반면 패키징 쪽에서 본다면 앞에서 얘기했던 넷패스 또는 SAP 반도체
사실 사업적으로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중복된다 하더라도 크게 중복되는 것은 아니어서 지금 뭐 경쟁이 심화된다든가 또는 충돌이 된다든가 하는 위험성은 거의 없습니다. 어쨌든 그런 관점이 본다면 SAP 반도체도 크게 부각되는 수준이 단계별로 나타난다. 다만 차트상으로 보면 유상증자도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차트상으로 봤을 때 6,000원대 걸려있는 매물들이 상당히 두텁게 포진하고 있고요. 또 네페스도 있지만 SAP 반도체도 작년에 너무 많이 올라왔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주가가 뭐 2,500원이었던 것이 한 6,000원 정도까지 올라왔으니까 거의 2배 반 정도로 올라왔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현재 장기 상승 추세 선상의 차익 매물 부담 이런 것들이 서로 겹쳐서 주가가 탄력이 떨어졌던 건데요. 지금도 그 물량을 소화를 해내가고 있는 그런 상태로 보입니다. 그래서 다소 이제 무거웠지만 지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또 어느 정도 주변에는 다른 반도체들이 올라옴에 따라서 독주했던 어떤 부담을 덜고 지금은 그들과 함께 궤를 같이 하거나 조금 앞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조금씩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갖고 계신 분들은 너무나도 당연히 그대로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답답해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대로 갖고 있으면 된다는 것이고요. 금년의 목표 가격은 원래는 한 7,000원, 8,000원 받던 건데요. 7,000원까지는 가능할 것 같아요. 충분히 7,000원, 8,000원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내년에 이제 10,000원 넘어 15,000원 이렇게 이제 기대를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으로. 다만 네페스도 갖고 있고요. SAP도 갖고 있고 이런 것은 약간 중복입니다. 양쪽 다를 갖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한 종목으로 국관심. 그거 말고도 좋은 종목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 테스나도 좋고요. 또 AD 테크놀로지도 좋고요. 또 동진 세미캠도 좋단 말이죠. 우리가 적극적으로 제가 추천은 드리지 않았지만 SN, S텍 같은 경우도 좋고요. 그리고 유진테크도 좋아요. 유진테크도 금년에 실적이 유진테크가 금년 실적이 별로 안 좋을 걸로 이제 봤던 것입니다. 근데 1, 4분기 실적이 괜찮았죠.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D램과 관련돼서 삼성전자의 현재 시설 투자의 입장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그전에 약간 소극적으로 했고요. D램 투자와 관련돼서 비메모리와 좀 다르게 약간 늦추는 그런 스탠스를 보였던 것인데 금년 현재 4월 말에 있었던 컨퍼런스 콜에서 언급을 했죠. D램 쪽도 상당한 비중을 둔다는 것이죠. 그 영향으로 현재 증착 장비를 하고 있는 현재 테스도 그렇고요. 원익 IPS도 그렇고요. 특히 현재 ALD 장비까지 하고 있는 현재 유진테크가 크게 부각되는 수준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종목들을 갖고 계신 분들은 현재 그들 종목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대로 보유한다 하는 그런 관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근데 종목을 일일이 바꿀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정신 산만하죠. 웬만하면 제가 말씀드린 종목을 계속 이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계속 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정도고요. 마지막으로 안내 말씀드릴까 합니다. 저희 현대투자연구소 또 개별적으로 이 종목 포트폴리오 관리나 또는 현재 갖고 계신 종목에 대한 고민 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해드리고 있죠. 체험 VIP 서비스입니다. 3개월에 100만 원이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 안내판에 나와 있죠. 현대투자연구소 계좌번호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입금을 하시고요. 입금 후에 전화번호, 저 개인적인 전화번호입니다. 이쪽으로 송령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오늘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